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8번 여성 확진자 A씨가 다녀간 군산 지역 목욕탕 이용객 15명에 대한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전북도는 목욕탕 방문 전에 들린 식당 종업원도 격리 해제했습니다. 김제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한 통합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 뱀사골에서는 올해 따뜻한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일찍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안군 바닷가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은 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닷가 사고 가운데 추락사고는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거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던 전북 지역 대중 목욕탕 이용객들에 대한 감시 기간이 끝났습니다. 전북도 질병관리본부는 8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대중 목욕탕 여탕에 있었던 이용객과 종업원 83명에 대한 감시를 10일 0시부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종료는 확진자가 목욕탕에 머물렀던 지난달 26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난됐다는 조치입니다. 전북도는 그동안 이용객과 종업원 가운데 1명이 의심 증세를 보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선별 상담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벽골제와 금산사 2곳에 1개 반씩 모두 4명을 배치했습니다. 선별 상담소는 외국인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와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은 커지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김단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외선 손전등을 활용해 얼마나 주위에 전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형광물질이 묻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물질의 흔적은 만졌던 모든 것에 남았습니다. 전화기와 컵은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복사기나 정수기에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광물질이 묻은 서류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게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물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곳곳에 묻은 형광물질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으로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염이 되는 경로가 단지 바이러스를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진 바이러스가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비말이 튀어서 식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이제 말라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눈을 비비거나 그럼 이제 점막을 통해서도 이제 비말 감염일 때는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으로 스쳐가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손 세정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수시간에서 최대 5일.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습도를 40% 이상으로 높이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농촌의 경우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김제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된 이주석 할아버지.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습니다. 나는 내 생애 할 때까지는 집에서 운행을 할 때까지는 내가 집에서 쉬어. 김제 지역 65살 이상 노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인, 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와 의료, 요양까지 포함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대로 살던 집이나 그룹홈에서 복지를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이었던 정책을 주거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노인의 절반이 넘는 58%가 아프고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설이나 병원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충분하지 않은 재가 서비스 때문에 가족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받는 서비스도 기관이나 사업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병원과 같은 여러 곳을 직접 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16개 지자체를 통해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한 선도 사업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지역 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김제시의 경우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한울타리 행복의 집,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김제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들이 통합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용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 뱀사골에서는 올해 따뜻한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일찍 고로쇠 수액 채취에 나섰습니다. 순창구는 발효 미생물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마카롱에 입혀 판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 시군 주요 소식을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무에 호스를 꽂자 고로쇠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지리산 고지대인 남원 뱀사골에서는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해져 고로쇠 채취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7만여 나무에서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은 150여 농가의 소득을 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4월 초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리산자 우리 뱀사골 고로쇠는 청정 지역이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향도 좋고 최고 맛있습니다. 동그란 반죽 위에 알록달록 캐릭터를 입힙니다. 순창군이 발효 미생물을 형상화해 만든 캐릭터입니다. 순창군은 이 미생물 캐릭터를 활용한 마카롱을 출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간식인 마카롱에 순창에서 수확한 블루베리와 콩, 밤 등을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순창군은 마카롱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을 대상으로 순창만의 특화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순창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안전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읍 내장산 리조트 부지입니다. 지난 2007년 KTNG가 연수원 설립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지만 2015년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돼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연수원 시설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 252억 원을 투자해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호텔이 2023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협약식을 통해 각종 인허가 처리와 행정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안군 바닷가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은 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고 81건 가운데 추락사고가 16건으로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안전부주의와 음주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해경은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여 안전시설물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야간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을 경고 처분하자 일선 경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순찰을 소홀히 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15명을 경고 처분하고 근무지를 전환 배치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 문제를 비교하며 전북경찰청의 이번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사무실 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지정된 순찰 구역을 벗어나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익산시 황등면의 65살 B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20년 전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창군이 올해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최고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대학 진학 축하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인재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대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일정 기간 고창군에 있으면서 올해 고창군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진학생입니다. 고창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대학 진학 축하금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학생복지지원금 신청서, 대학 입학 합격증 등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내면 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정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임실이 영하 5도, 남원과 순창이 영하 4도, 김제와 부안, 고창이 영하 3도, 정읍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이 13도, 김제와 남원, 순창, 정읍, 고창이 14도, 부안이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집니다. 빨래는 오전에 하는 게 좋겠고요. 이번 주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을 제외하곤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 맑겠고 전북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